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Q&A의 영상입니다. 사실 질문이 올라오고 나서 바로 다음날 빨리 답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저한테 그전에 질문을 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전에는 영상에 질문이 달리면 제가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렸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누군가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을 바로 안 하면 그게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카메라를 켰었죠. 그래서 나름 열심히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몇몇 질문들이 굉장히 심오하고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들이어가지고 대답을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끄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더라고요. 얼마나 생각 없이 여행하고 살았게. 그리고 사실 했던 일, 계기, 그리고 비용에 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다 대부분의 질문을 마치고 나서 그거를 답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답들이 그 계기, 제가 했던 일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려야 다음 설명도 이해를 하시고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네, 마음에 드시죠? 사실 다른 Q&A 답변들 보니까 했던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걸 바라시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배경들은 계기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여정을 따라갑시다. 재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 인생 이야기 듣는 거 재밌잖아요. 옆에 이렇게 딱 소주 한 잔 갖다 놓으시고 들어보세요. 사실 제가 태어난 이야기부터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제 철이 들 그 시절부터 가봅시다.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는 사춘기였어요. 공부하기 싫었어요. 고등학교 때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자기 장래희망 쓰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변호사, 그리고 2학년 때는 살짝 정신이 없었나봐. 대통령이라고 쓰기에 이르릅니다. 그런 아무튼 꿈이 크고 열정이 많은 소녀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전교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을 되게 잘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삼수를 하게 됩니다. 삼수. 제가 진짜 내 인생의 암흑기. 재수 삼수를 하는 동안에 저는 정말 행복하게 재수 삼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는데 반 친구들이 다 전국에서 몰려온 거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사투리 쓰는 친구도 신기하고 부산에서 사는 친구, 제주도에서 사는 친구, 울산에서 사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잠깐 고시원 생활을 했는데 진짜 너무 행복해서 웃으면서 잤어요. 재수를 시켜놨는데 친구 사귄다고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웃으면서 잤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수를 성공을 못하죠. 그래서 삼수를 합니다. 삼수할 때는 겉멋이 들어요. 나 이 얘기 하지 말까? 그래서 이제 삼수를 합니다. 삼수는 나름 재수 때보다 정신을 차리고는 하지만 이미 내 정신은 공부 정신이 아니야. 세상에는 참 큰 세상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대학은 잘 가고 싶어. 딱히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수시에 합격한 곳이 있었는데 최저 등급이 안 돼서 네,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수시 합격된 곳이 대전대 한의대였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대전에 있는 학교를 갔었으면 절대 제 인생이 이렇게 풀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사순하기 싫기 때문에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제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아닌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통째로 막 다 외우고 막 그러는데 나는 벼락치기 해서 공부 잘하는 그런 스타일의 여자였는데 아버지가 대단한 착각을 하시고 행정고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러면 꽃길이 열릴 거라고 이제 꼬드기시죠. 이제 뭐 또 삼수까지 해서 대학을 갔는데 부모님의 의견을 막 쌍그리 뭐 안 할 거예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저한테 1년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도 이제 대학을 왔는데 좀 대학 생활을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아리도 막 가입을 하고 대외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대외 활동을 막 한 학기에 9개, 10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인지 몰라.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적을 잘 받았어요. 1학년 1학기 때는 4점 몇 받아서 2학기 때 성적 우라는 장학금을 받았고 2학기 때는 4.5를 받습니다. 4.5. 나 진짜 제가 생각해도 독했던 것 같아요. 대외활동 다 해가면서. 근데 여러분 가능합니다. 술 안 마시면 가능해요. 제 인생에 술 안 마신 유일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액 장학금이 입학할 때는 가능을 한데 학기 중에 성적을 가지고 그 4학년 말까지 전액을 받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장학금을 이렇게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결국엔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액 장학금을 받고 나니까 부모님이 터치를 안 해요. 뭐 이거 해라, 너 어떻게 하니, 요즘 공부는 잘하니, 성적표 가져와 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제 자랑하는 정도? 이걸 보시는 고등학생 분들이 있으시다면 대학에 가서 술을 마시지 말고 장학금을 받는다. 아시겠죠? 그럼 일이 약간 잘 풀려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일단 좋아야 돼. 이렇게 세계여행을 다니려면요, 부모님이 나를 믿어줘야 돼요. 대부분 저한테 고민 상담하시는 분이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자기 삶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부모님께 믿을 만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일찍 보신 분이시라면 행운이십니다. 부모님께 믿음을 드리세요. 뭐 부모님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모님이 반대하건 말건 이러고 나갈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믿어주는 그런 여행을 할 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막 에너지 뿜뿜, 자신감 뿜뿜 할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창업을 합니다. 창업. 이제 아버지가 싫어하실 거를 알기 때문에 정말 몰래 준비를 했어요. 그때 정말 최저 예산을 가지고 했거든요. 정말 최저가로 했던 것 같아요. 총 자본금이 300만원? 500만원은 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최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창업을 했었냐면, 때는 바야흐로 7년 전인가요? 벌써? 몇 년 전이니? 잠시만요. 8년 전? 8년 전. 벌써 8년 전이네요. 그 8년 전에 소셜 커머스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붐! 쿠팡, 티켓몬스터. 그때 소셜 커머스가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그런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내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젊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굉장히 잘 됐습니다. 세시라는 잡지 기사에도 나오고, 그 잡지를 통해서 TVN의 화성인 X파일에 나와요. 화성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화성인 X파일인데, 화성인 바이러스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 나오는 거고, 화성인 X파일은 좀 특별한? 전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였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1%의 삶, 그녀를 통하면 반값이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에 나오면서 한 번 이 매체에 나오니까 약간 신뢰도가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런 미팅 자리를 가졌을 때도 나 TV에 나왔다, 잡지에도 나왔다 이러면 이렇게 더 계약 성사가 잘 되고, 그렇게 한 1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가질 수 없는 돈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1년이 되니까 막 쿠팡, 티켓몬스터 이런 애들이 M&A 합병을 하더라고요. 자본을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소셜커머스라는 시장이 내가 상상하는 그 시장을 넘어선 거예요. 지금은 거의 G마켓처럼 종합 쇼핑몰이 되었죠?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그래서 거의 1년째 된 날 접습니다. 완전 접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에게 일을 맡겨주신 클라이언트 분들, 이제 그것을 토대로 제가 이제 다른 사업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업들도 잘 돼요. 잘 되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었겠죠? 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도 착실하게 돈 모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이때부터 제 표정이 아마 어두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때 행복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엄청나게 행복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는 사업, 돈 이거뿐이었었거든요. 네. 한번 이렇게 돈의 맛을 알게 되니까 그걸 놓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가 내 스스로에 거는 기대, 부모님이 거는 기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거는 기대, 그게 있다 보니까 그 모든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미지에 대한 책임감? 주 3일 시간표 짜서 학교 다니고 사업도 하고, 그리고 방학기간은 내 사업의 활황기, 그러다가 이제 또 학교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굳이 내가 휴학까지 해가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네, 괜히 시간 버리는 것 같고. 특이하죠? 사실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일만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학교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항상 나는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학업이며 일하는 거며, 그때 가장 큰 고민이 돈이 먼저인가 시간이 먼저인가,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일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도 하나도 없고, 유일한 나의 행복은 성취감?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언제는 한 번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 기간에 다 힘들죠. 일을 안 해도 힘든데 일을 하는 상태에서 이제 시험 기간이 오니까 그게 정말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뭐 누구한테 힘들다고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나조차고 하는 일인데 그걸 뭐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 스스로한테도 난 힘들면 안 돼 라는 주문을 걸었었던 때였었죠. 대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게 제 성적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교수님은 친절하게도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질문을 받아주셨었거든요. 학교의 벤치였어요. 정말 그 교수님이 말투나 이런 게 굉장히 뜬금없이 How are you? 이러는 거예요. 질문을 받으러 갔는데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정말 일상적인 안부 인사인데 저는 그 말에 Actually not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사실은 내가 이런데 어떻게 나 눈물 나려고 그래? 어떡해? 이거 큰일 났네. 아 진짜 내가 이래서 안 찍으려고 했어. 어떡해.